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아무래도 직장이 탄탄하고 돈도 꽤 벌고 하니 결혼 욕심이 없긴 하더라고요. 나 혼자 먹고 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친척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3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들고 오더라고요. 부모님의 성화와 집안 어르신들 성화에 못 이겨 몇 곳에 참석했으나 다 제 눈에 차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직장이 변변찮거나 생긴 게 너무 그렇거나 등등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도 없이 혼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며 살다가 사람도 만나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아 선자리가 생기면 완전히 거절보다는 상황보다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났죠. 솔직히 전 인연이니 운명이니 그런 거 안 믿었는데 남편을 보고 믿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은 만나면 전부 일사천리로 일을 뚝딱뚝딱 해결한다고 하던데 남편과 제가 딱 그랬어요. 3달 짧게 알아가는 것처럼 연애하고 큰 프로포즈 없이 결혼했죠. 남편은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 것 같네요. 결혼은 남편이 사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제가 모은 돈 좀 보태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혼수랑 같이 차 한 대를 해주셨고요. 원래 있던 남편 차는 중고로 팔고 가져온 새 차를 타고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시댁은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갔네요. 출퇴근은 같이 할 수 있는 게 남편 회사, 제 회사가 거리가 한 15분 정도로 가까웠죠. 처음엔 이걸 알고 우리 진짜 운명이라고 웃었었죠. 이거저거 잘 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서 3대 독자 장남이라 부모님 기대가 엄청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사도 많고 시부모님의 아들 욕심도 엄청나셨고요. 아무래도 저와 남편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몇 년만 지나면 노산이라 이거저거 알아보고 준비도 했는데 1, 2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 검사에 상담도 해봤는데 저는 이상이 없고 남편이 정자수가 평균치보다 훨 미달이라 아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사실 저도 제 아이를 낳고 싶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속상해할까 그냥 괜찮다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소식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셨어요. 남편 문제로 저도 제 아이 못 가져 억울한데 다 제 탓이라고. 저만 아니었음 대 끊길 일도 없고 다 완벽한데 전현이 집에 들어오고 풀리는 일이 없다고 알아누우셨죠. 그 전까지 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 준비나 관련 준비 같은 걸 더 맡으셨는데 아이 못 가지는 거 알자마자 알아눕고 다 저보고 하라 하시니 당황스러웠죠. 저도 제 일이 있고 바쁜데 제 문제도 아닌 일로 이러시니. 시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시댁 갈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차갑게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 위로 누나도 둘이 있는데 두 형님들도 제게 잘난 체 하면서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더니 꼴 좋다고. 정말 시댁에서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며 감싸줬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저는 아프다 바쁘다 핑계대며 그냥 시댁에 서서히 발길을 끊었고 제삿날에도 출장을 가야 한다 어쩐다 핑계를 대며 참석도 안 하고 일도 최대한 피했죠. 뭐 어머님은 돈이라도 보내라 음식해서 보내라 등등 가진 방법으로 절 괴롭혔지만요. 그러다 정말 지방으로 1년 정도 출장을 갈 일이 생겼고 남편과 상의해 남편도 지방지사로 출장 신청해 같이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 징글징글하다고 그냥 저랑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고요. 시댁에서는 저희 둘 다 시댁에 합의도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며 본인들은 어쩌냐고 소리를. 징글징글해서 시부모님 잡고 나는 당신들이랑 그냥 가족 안 하겠다고 나 좀 가만히 냅두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리곤
남편한테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니 그냥 저 따라오겠다네요. 시부모님은 어떻게 키운 아들 며느리 잘못 둬서 잡아먹혔다고 경찰 출동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남편 데리고 집 나왔어요. 그 후로 지방의 작은 월세방 단기로그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주말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시댁 안 엮이니 마음도 편하고 좋았네요. 남편한테는 계속 연락 왔었는데 한두 번 받아주니 자기들 우는 소리, 돈 달라는 소리, 저보고 나쁜 년이라는 소리 등등. 남편도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동안 전화 문자 다 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작은 형님이 엄마 돌아가셨다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큰 형님이랑 어머님은 전화로 괴롭히셔도 작은 형님은 조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로 세상 무너지게 울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디 장례식장이라고 달려오라네요. 저도 남편도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바로 기차 끊어 올라갔더니 정말 어머님 사진 앞에 제사상에 향 피워서 형님들, 아주버님 다 울면서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 들어가자마자 굳은 얼굴로 남편 뺨을 후려치는데 그 소리가 짝이 아니라 아주 빡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놈이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서 네 엄마 죽어가는 것도 쌩까고 재미 좋았느냐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이 없고 너무 갑작스러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싶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한 대 맞고 정신이 들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 사진 앞으로 기어가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 보고 나니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손자일로 제게 시집살이를 시켰어도 남편 낳아주신 분이고 임신 일정까지는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막내 하며 안아주고 예뻐해 주셨던 분인지라 당한 것들은 기억도 안 나고 좋은 일만 생각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시험관도 해보고 어떻게 용 써서라도 아들 하나 안겨드릴 걸. 옆에 붙어서 제사라도 도울 걸 하는 늦은 후회도 들었고요.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으니 큰형님이 오셔서 눈물 맺힌 악쓰는 목소리로 엄마 죽을 때까지 아들 찾았다고 내 동생인 못난 니한테 꼬여서 엄마 죽는데 아들 목소리 한번 못 들었다고 엉엉 울며 절 때리더라고요. 저는 군소리 없이 맞으며 죄송해요 하며 울었죠. 이미 돌아가신 분 잘잘못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다 제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엉엉 빌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마땅한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제 잘못 같았죠. 그렇게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사상 병풍 뒤에서 어머님이 쓰러지듯 웃으며 두 발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순간 내가 드디어 미쳤나 싶어서 울던 것도 있고 두 눈을 비비고 귀를 문질렀는데 옆에서 방금까지 절 때리던 형님들도 웃으며 동서 순진한 게 이제야 좀 마음이 든다며 평소에도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오죽 좋냐고 깔깔거리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멍청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 뜨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죠. 이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어머님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며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밀치며 계속 깔깔 웃으시고 형님들도 아주 뒤집어져라 웃고 아주버님은 제 남편의 등을 팡팡 치며 화났냐고 그러게 좀 어머님 좀 챙기지 그랬냐며 피식 실수를 흘리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만족한 듯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무셨고요.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하는 양 깔깔깔 잘도 웃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못 이기는 건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제가 먼저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병풍에 던져 깨 부셨어요. 쨍그랑 소리가 빈 공간에 울리고 순간 웃는 소리가 멈추고 다들 제게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전 나 미쳤다고 사는 사람 죽었다고 내 남편 나랑 물먹이니 재미 좋냐고 이 미친년들아 하며 형님들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제사상 쪽으로 던졌어요.
음식이고 초의 향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며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향로인지를 주워들어 어머님한테 뿌렸어요. 순식간에 잿가루가 퍼지고 어머님이 기침을 하시고 저보고 진짜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버님까지 오셔서 제 뺨을 치료하시길래 손목을 탁 잡고 먼저 싸대기를 날렸네요. 어른 때리면 벌 받는다지만 네, 벌 받죠 뭐. 화나면 사람 뺨치는 게 취미인 사람인지라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쳤습니다. 저 혼자 난장판을 치고 있으니 남편이 제 손목 잡고 나가자고 저딴 인간들 상종할 필요 없다고 뒤돌아 나가며 더럽다고 침을 퇴하고 뱉고 택시를 잡아 역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엉엉 울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 엿먹이고 싶어 산 사람 죽었다고 꾸미고 제사상을 차릴 수 있냐고 울었더니 남편이 절 안아주며 나는 이제 엄마 죽었다고 생각할 거라며 누나한테 엄마 죽었다 전화 받았을 때 우리 엄마 죽었다고 자기 이제 가족도 없고 내가 전부라며 같이 울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번호도 바꾸고 시댁 사람들 전부 차단했네요. 찾아오면 경찰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도 할 거라고 으름장을 내고 아주 아예 완전히 영 끊었습니다. 이제 차릴 제사도 없고 나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시댁 식구들도 없으니 살기 편하겠네요. 이제는 전부 없던 일 치고 남편이랑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잔잔하고 조용하게요. 사람 골리려고 산 사람 죽이는 미친 인간도 못한 것들이랑은 다시는 엮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